불과 30년 전만 해도 반려견 평균 수명이 10년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양 상태와 의료 수준이 좋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명이 20년을 바라보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길어진 만큼 반려동물이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살에서 10살이 넘는 반려견 가운데 급격하게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심장병과 내분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의 심장질환 중 열의 7에서 8은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천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인데요. 두 개의 입처럼 생겨서 이천판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심장 내에서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하는데 이 문이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면서 완전히 닫히지 않게 됩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면 혈액 일부가 거꾸로 새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점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심장이 커지고 결국 심장의 펌프 기능이 무너지고 심장에서 온 몸으로 뿜어지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심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발생하는 반려견종은 말티즈, 포메라니안, 까발리의 킹 찰스 스패니얼 등인데요. 보통 8살에서 10살 이후부터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만 특히 카발리의 킹 찰스 스파니엘은 유전적인 이유로 더 이른 시기에도 심장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이런 심장질환이 생겼다라는 걸 혹시 알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어요? 아쉽게도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진행되면 운동 후 쉽게 지치거나 산책을 하려 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호흡이 빨라지거나 잦은 기침, 배가 복수로 인해 불러오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 사진은 폐소종이 발생한 강아지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심장도 매우 커져 있고 폐에 검정색인 부분보다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폐에 물이 찬 경우를 폐소종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강아지는 응급으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폐에 물이 차는 폐소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선생님, 저 정도면 반려견이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 단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 그 전에 발견을 왜 못했을까요? 네. 아쉽게도 이전에 반려견이 평소에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기침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심장병으로 인한 기침이 추가로 생겨도 원래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과 달리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기 심장병 상태에서도 판막의 변성과 혈액 역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런 이제 심장병이 있을 때 호흡 곤란 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심부전이 발생했을 때 기침이나 헐떡임, 그리고 청색증이라 해서 혀가 파랗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간혹 복수로 인해서 배가 빵빵해지거나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가 어느 정도로 빵빵해져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빵빵한 게 보이나요? 겉보기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냥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갑자기 늘었을 때도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혓바닥은 눈에 딱 봤을 때 보이나요? 그렇게 파랗게 됐다라는 게? 네, 대부분 헐떡이면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호흡이 너무 곤란할 때는 아이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 형님 할 때처럼 약간 가슴을 벌리고 목을 쭉 뻗고 이렇게 할 때 혀가 매우 파랗게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아이가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노력성 호흡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밥을 잘 먹지 않고 하면 응급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천판 폐쇄부전증의 치료는 미국 수의내과학회인 ACVIM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총 5단계인데요. B2 단계는 심장이 일정 기준 이상 커진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면
심부전으로의 진행을 평균 15개월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 단계는 폐수종 같은 심부전 증상이 실제로 발생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D 단계는 표준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말기 단계로 약물 조합을 더욱 강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도 많이 키우지만 반려묘도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혹시 반려묘도 심장 질환이 생기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양이 역시 심장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심장병이 진행되어 호흡이 가빠진 반려묘인데요. 고양이는 조기에 심장병을 발견하기가 반려견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개는 증상이 구토나 단순한 무기력처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심장병은 비대성 심근증. 그림을 보시면 심장 근육이 밖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심실의 안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매우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고양이 심장 질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이번에는 임상에서 노령의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견되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분비 질환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반려견이 주의해야 할 내분비 질환으로는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당뇨병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과 심혈 관계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생기고 심장 기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쿠싱 증후군입니다.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인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잘 발생하며 전신 염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 상태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섬액성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혈중 지질이 높아지며 전신 대사가 느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장 기능 자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심장약의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노령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특별한 식단이나 음식들이 있나요? 네,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심장병이 있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무조건 저염식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나친 염분 제한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나트륨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제 심장병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한테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인터넷 정보, GPT 등을 통해서 심장병에 좋다라는 음식 정보를 알아보시고 무작정 급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령 반려동물은 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적인 전신 상태를 평가한 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와 함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검진 주기입니다. 8살 이상의 반려견묘는 6개월에서 12개월 주기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령 반려동물의 건강은 한 가지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대 노령 반려동물 의학의 방향입니다.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님과 수의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